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대단한 경제학자도 아니고 보통의 경매를 하는 사람인데, 경매를 하는 사람 눈에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누구에게 썩 이득이 된다, 누구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예견되고 있었던 거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대단한 이득을 본다, 임대인이 대단한 손실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당장 고통받는 측면은 임차인이 더 크죠. 이제 막 신혼 부부라든지 전셋집을 막 얻어야 될 그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이미 전세 시장이 치솟는 전셋값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뚜렷하게 어떤 공급적인 측면이 나타나지도 않고 보여지는 측면으로 집주인을 죄고 있으니까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당연히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전셋값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이 실제로 뚜껑을 까놓고 보면 임차인을 위한 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시행돼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 전까지 부작용을 한마디로 말하다 보면 결국은 새로운 세입자라는 그 키워드에 방점이 찍히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만 전셋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는 집주인의 노력도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죠. 임차인만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니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임차인에게 유리한 그런 법이 거의 없어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는데 정작 살지 않고 임차를 줬다. 그 전 세입자가 알게 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통 전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집주인을 추적 관찰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손해배상 제도를 남겨뒀다? 과연 거기에 걸릴 집주인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호시탐탐 노려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다분히 훈시적인 규정에 집주인이 그렇게 쉽게 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여기에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두고 계약을 차일피일 밀어버리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전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늦춰지다 보니까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 집 마련 시기 자체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을 쬐고 집주인에게 더 압박을 가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더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자꾸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하고 집주인에게 뭔가 페널티를 자꾸 부과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이익이 임차인에게 돌아오질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는데 이제 빠르게 월세로 전환될 거라는 생각을 하죠. 전세금 같은 경우는 한 번 내고 마지막에 계약을 해지할 때 돈을 돌려받는 구조인데, 이것을 월세로 돌려버리면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굳이 전세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죠. 리스크를 빠르게 전가할 수 있는 월세 제도가 있는데 굳이 갱신 청구권이다, 전세 상한제다, 이런 거에 묶여서 골머리 아플 필요가 없거든요. 또 여기에 집주인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의 폭을 임대인 측면에도 내놨는데, 그게 그렇게 시장에서 임차인 유리한 쪽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장을 못하죠. 집주인도 마음이 급하고 새로 전세 시장을 두드리는 임차인도 두렵고, 지금 상황이 딱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2년 플러스 2년이 어떤 만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4년에 한 번, 결과적으로 보면 매년 전셋값이 오르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죠. 모든 사람이 다 시작을 4년에 시작해서 4년으로 딱 끝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가 돼요. 특히 어느 순간에 4년에 딱 맞물리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뛰는 것이고요. 똑같은 집인데 저쪽은 전셋값이 크고 이쪽은 낮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 질서상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서울에 살던 분들은 수도권으로, 수도권에 살던 분들은 더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더 전세 시장의 매물은 품귀 현상을 빚을 것이고요. 오른 가격만큼이나 집주인에 대한 편법이나 불법도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제 역전세라는 말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올리는데 나만 전세값을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무엇보다도 가격에 관한 부분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절충점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시장의 자율 기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정말 저도 그 정도는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고 추가 대책이 또 나오든지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 이대로 쭉 흘러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미비점이 보이고 개선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집주인이 정말로 손해를 봐가면서 전세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머지않아 곧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떤 보완책이나 추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딱 정해진 대로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원한 대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발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